만년 저평가인 늪,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 회사가 돈을 갈퀴로 긁어모아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는데 내가 산 주식은 왜 폭락하는 걸까요? 뉴스만 보고 뒤늦게 현대차 60만원, 70만원 간다며 달려든 개미들은 이 미치고 팔짝 뛸 노릇에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증권가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피크아웃 실적 정점 통과입니다. 지금이 제일 좋을 때다. 내년부터는 무조건 꺾인다는 이 무시무시한 저주가 대한민국 완성차 기업들의 발목을 10년 넘게 옥죄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지독한 저주가 깨지고 외국인의 거대한 수급이 몰려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변한 것일까요? 오늘 2차전지 캐즘의 피바람 속에서도 유유히 황금알을 낳고 있는 하이브리드의 마법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면으로 박살낸 진정한 밸류업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하겠습니다. 낡은 상식을 버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반갑습니다. 화려한 뉴스 기사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의 차가운 톱니바퀴를 꿰뚫어보고 맹목적인 투자로 깡통을 차는 여러분의 뇌 구조를 천억 부자의 완벽한 운영체제로 포맷해드리는 마스터빌더 천억 프로젝트 여러분의 아빠가입니다. 시즌 16 K주도주 사이클 완벽해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2강에서 2차전지라는 거대한 환상이 어떻게 캐즘의 절벽으로 추락했는지, 그리고 그 광기의 파티가 끝난 후 소재 기업들이 겪고 있는 잔혹한 레깅 효과의 저주를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자, 전기차 EV 수요가 절벽을 맞이했다면 당연히 그 전기차를 만들어 파는 완성차 기업들도 다 같이 망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참으로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또 다른 심장, 현대차와 기아는 2차전지가 폭락하는 그 지옥같은 장세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경신하며 펄펄 날았습니다. 심지어 만년 저평가의 늪이라 불리던 주가마저 외국인들의 거대한 순매수를 빨아들이며 박스권을 뚫고 비상했습니다. 오늘 제3강의 주제는 피크아웃의 저주를 깨다. 현대차, 기아자동차, 환율과 북미 시장이 만드는 밸류업의 실체입니다. 왜 과거에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떨어졌을까요? 그리고 지금은 도대체 무엇이 달라졌기에 스마트머니 외국인 자본이 현대차와 기아를 향해 베팅을 시작한 것일까요? 오늘 이 15분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한국 수출 사이클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인 환율과 유연한 생산 전략이 어떻게 위대한 수익을 창출하는지, 그 마법 같은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자동차 주식들을 10년 넘게 괴롭혀온 피크아웃의 저주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옷은 1, 2년에 한 번씩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어떻습니까? 한 번 사면 최소 5년에서 10년은 타는 대표적인 고가 내구재입니다. 게다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차를 현금 박치기로 사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할부나 리스를 이용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동차 산업은 우리가 시즌 15에서 입이 닳도록 배웠던 금리와 거시 경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의 끝판왕이라는 뜻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에 차를 엄청나게 팔아서 영업이익 5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했다고 칩시다. 초보 개미들은 와, 대박이다 라며 불나방처럼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의 차가운 외국인 매니저들은 차트를 보며 이렇게 계산합니다. 올해 금리가 너무 높아서 할부 이자가 미쳤는데? 게다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지원금 받은 걸로 차를 이미 다 바꿨잖아. 그렇다면 지금 저 사상 최대 실적은 정점이 확실하다. 내년부터는 살 사람이 없어서 무조건 실적이 꺾인다. 당장 팔고 도망치자. 이것이 바로 피크아웃의 논리입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미래의 이익을 당겨오는 생물입니다. 현재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6개월 뒤, 1년 뒤에 이익이 줄어들 것이 확실해 보이면 주가는 가차없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래서 현대차와 기아는 매번 사상 최대 실적을 내고도 PER 4배, 5배라는 끔찍한 저평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늪에서 허우적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크아웃의 공포를 뚫고 최근 완성차 기업들이 폭발적인 이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치트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즌에서 뼛속 깊이 새겼던 그 절대 권력,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돈을 가장 많이 버는 핵심 시장은 좁아 터진 대한민국 내수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구매력이 높은 시장, 바로 미국 북미 시장입니다.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텔루라이드 같은 비싸고 마진이 많이 남는 거대한 SUV들을 미친 듯이 팔아치우고 있죠. 자, 자본가의 시선으로 아주 쉬운 산수를 해봅시다. 기아차가 미국에서 텔루라이드 한 대를 4만 달러에 팝니다. 과거 환율이 안정적일 때 1달러에 1,1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4만 달러 곱하기 1,100원은 4,400만 원. 이것이 기아차가 원화로 벌어들이는 매출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달러 값이 치솟고 환율이 1달러에 1,350원이 되었습니다. 차 가격은 똑같이 4만 달러인데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4만 달러 곱하기 1,350원은 5,400만 원. 소름이 돋지 않으십니까? 차를 더 많이 판 것도 아니고 미국 소비자에게 차값을 몰래 올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변해서 환율이 올랐을 뿐인데 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앉은 자리에서 1,000만 원의 순이익이 공짜로 뚝 떨어지는 기적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율 상승 원화 약세는 외국인 수급 측면에서는 한국 증시에서 돈을 빼서 도망가게 만드는 악재이지만 수출 완성차 기업의 실적 측면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적 펌핑을 일으키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입니다. 이 거대한 환율 효과가 고금리로 인한 수요 둔화 피크아웃의 타격을 완벽하게 방어하고 오히려 사상 최대의 이익을 계속해서 찍어내게 만든 1등 공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치트키, 이것이 바로 현대차 기아가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자들을 압도하며 진정한 글로벌 해자를 증명한 결정적 장면입니다. 바로 유연한 생산 라인과 하이브리드 HEV 전략입니다. 우리가 2강에서 배웠듯 2차 전지와 전기차 EV 시장은 캐즘의 늪에 빠져 멈춰섰습니다. 전기차 올인을 선언했던 포드, GM, 폭스바겐 같은 기업들은 공장을 세워두고 천문학적인 적자를 보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죠. 테슬라조차 전기차가 안 팔리니 가격을 후려치는 치킨 게임을 벌이다가 영업이익률이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기차 시장의 둔화를 감지하자마자 기가 막힌 속도로 공장의 생산 라인을 돌려 하이브리드카 HEV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충전 불편함과 화재 위험성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자니 기름값이 부담스럽죠. 그 완벽한 대안이 바로 기름과 모터를 같이 쓰는 하이브리드 차였습니다. 수요가 폭발하자 산타페 하이브리드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은 계약하고 1년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품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차가 없어서 못 파니 당연히 딜러들은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고 회사는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엄청난 마진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전기차 캐즘이라는 치명적인 위기를 오히려 마진율이 가장 높은 하이브리드 차를 비싸게 팔아먹는 황금의 시간으로 뒤바꿔버린 이 압도적인 유연성.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까지 하나의 생산 라인에서 자유자재로 스위칭할 수 있는 이 홀류 생산 능력이 바로 외국인들이 열광한 현대차 기아의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환율이 도와주고 하이브리드가 돈을 쓸어 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실적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빠가 누누이 강조했죠? 한국 시장에서는 회사가 돈을 버는 것과 내 주식이 오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과거의 짠돌이 짓을 버리고 진정으로 주주들을 대우하는 자본주의의 정석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가 일본을 벤치마킹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싼 기업들에게 주주 환원을 늘리라고 압박하는 것이죠. 여기서 기아와 현대차가 총대를 메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번 돈으로 배당을 화끈하게 주겠다. 그리고 주주들의 가치를 갉아먹는 자사주를 시장에서 대량으로 사들여서 완벽하게 불태워 소각해버리겠다. 여러분,
자사주 소각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피자가 한 판 있습니다. 8조각으로 나뉘어 있죠. 그런데 회사가 피자 2조각을 자기 돈으로 사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럼 남은 6조각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피자 전체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조각수가 줄어들었으니 여러분이 들고 있는 피자 한 조각의 가치는 가만히 앉아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워런 버핏과 애플이 주가를 우상향시키는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마법, 자사주 소각입니다. 회장님들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금고에 숨겨두던 자사주를 진짜로 불태우기 시작했다는 것. 이것은 오너 일가의 마인드가 주가를 억눌러야 한다 해서 이제는 주주들과 성과를 나누고 주가를 올려야 생존할 수 있다로 바뀌고 있다는 역사적인 시그널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진정성을 확인하자마자 피크아웃의 우려를 집어 던지고 현대차와 기아를 향해 수조 원의 달러 뭉치를 쏘아 올린 것입니다. 지독한 하루의 업무를 끝내고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수많은 자동차를 보며 내 인생의 속도를 고민하고 있을 30대 나의 아들 그리고 딸들아. 아빠가 이 치열한 자본주의 현장에서 수십 년을 뒹굴며 배운 가장 위대한 생존의 법칙은 힘이 센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만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사실이란다. 전기차 혁명이라는 거대한 이상에 취해 오직 전기차만 고집하던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이 지금 캐즘의 절벽 아래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유연하게 생산 라인을 비틀어 하이브리드라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은 현대차의 전략을 보아라. 투자의 세계에서도 너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철학, 하나의 종목, 하나의 기술에 맹목적으로 사랑에 빠지지 마라. 나는 무조건 가치 투자만 해. 나는 무조건 성장주만 살 거야. 이런 옹고집은 변화무쌍한 자본주의 정글에서 가장 먼저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는 짓이다. 아들아, 딸들아. 시장이 원하는 것이 하이브리드라면 당장 하이브리드를 내어주어야 한다. 환율이 올라 달러가 강세라면 달러의 파도에 올라타야 하고 금리가 꺾이면 즉각 도체 방향을 바꿔야 한다. 너희의 이념과 고집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시장의 거대한 수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수급의 돈줄이 어디로 향하는지만을 차갑게 추적하거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만이 부를 쟁취할 자격이 있다. 아빠는 너희가 얄팍한 고집에 갇혀 부러지는 뻣뻣한 나무가 아니라 거센 비바람 앞에서도 부드럽게 휘어지며 기어코 살아남아 거대한 열매를 맺는 대나무 같은 유연한 자본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자, 오늘 시즌 16 K 주도주 사이클 완벽해부의 세 번째 시간. 만년 저평가와 피크아웃의 저주를 박살낸 현대차와 기아. 그 이면에 숨겨진 환율 상승의 어마어마한 스테로이드 효과, 캐즘을 돌파한 하이브리드 전략, 그리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태워버린 진정성 있는 자사주 소각. 밸류업의 실체까지 완벽하게 해부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도로 위에 굴러다니는 흔한 국산차가 아니라 글로벌 매크로와 환율의 거친 파도를 타고 넘으며 외국인들의 수조 원대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수익 창출 머신의 진짜 모습이 이제 꿰뚫어 보이십니까?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까지 대한민국 수출을 먹여 살리는 3대장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이제 시즌 16의 마지막을 장식할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10년짜리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을 만나러 갈 차례입니다. 다음 대망의 제4강 시즌 16 최종회 10년짜리 슈퍼사이클의 도래. 조선과 방산, 지정학적 위기가 만든 메가 트렌드 올라타기. 10년 넘게 끝없는 적자의 늪에서 뒹굴며 개미들의 무덤이라 불렸던 K조선업. 왜 지금 전 세계 선주들이 한국조선소 앞에 줄을 서서 배를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가? 미중 패권 전쟁과 전 세계의 지정학적 갈등이 쏘아올린 K방산의 폭발적인 수출 러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꺾이지 않을 이 묵직한 슈퍼사이클의 초입에서 천억 부자들이 어떻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그 웅장한 실전 투자법을 마지막으로 쏟아붓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낡은 상식을 깨부수고 유연하고 차가운 자본가의 이성을 일깨워 주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매서운 결의를 세상에 선언해 주십시오. 나는 낡은 고집에 얽매이는 뻣뻣한 하수가 아니다. 시장의 흐름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주주를 대우하는 위대한 기업과 동행하는 진정한 천억 자본가가 되겠다. 여러분의 편견을 박살내고 유연한 강철 멘탈을 벼려내는 영원한 마스터 빌더 아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